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코인 생활 채널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 바로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법제와 지니어스 액트에 대해 좀 더 깊게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을 했죠. 이게 정말 큰 사건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공식적으로 미국 금융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니까요.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전환점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지니어스 액트의 핵심 내용들, 이전에 저희가 하원 통과 때도 좀 다루긴 했지만 오늘은 간략히 다시 짚어보고요. 네, 그리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식에서 어떤 메시지를 던졌는지 그 의미를 좀 집중적으로 분석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앞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또 우리가 뭘 주목해야 할지 그런 부분들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우선 지니어스 액트, 핵심만 간단히 요약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전 영상에서도 다뤘지만 오늘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네. 간단히 말하면요. 이제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면 발행 주체가 은행이든 핀테크 기업이든 상관없이 심지어 외국 회사라도 연방정부에 등록하고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감독 강화, 이게 첫 번째군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정성. 발행된 코인은 반드시 1달러당 1달러 가치의 현금성 자산으로, 그것도 아주 안전한 자산으로만 담보해야 하고요. 1대1 담보 의무화. 네. 그리고 이 준비금은 회사 자산이랑 완전히 분리해서 별도 계좌에 보관해야 합니다. 파산해도 보유자 자산은 안전하게 지키려는 거죠. 분리 보관, 투자자 보호 차원이군요. 맞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정기적인 외부 감사, 또 매달 공시하는 것도 의무화됐고요. 자금 세탁 방지 AML 규정 준수도 아주 엄격하게 요구합니다. 상당히 촘촘하네요.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을까요? 발행사가 보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걸 금지한 조항도 있습니다. 이게 약간 논란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아무튼 전반적으로는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 안으로 들여오면서 안정성을 확보하고 달러 중심의 금융 시스템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핵심은 등록 의무화, 1대1 안전자산 담보, 분리보관, 감사 및 공시 의무, 그리고 이자 지급 금지,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이전 콘텐츠에서 더 자세히 다뤘으니 참고하시면 좋고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다뤄볼 부분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식 메시지입니다.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네, 맞아요. 여러 가지 중요한 발언들이 나왔죠. 특히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인터넷 이후에 가장 큰 기술 혁명이라는 표현이었어요. 스테이블 코인에 이런 수식어를 붙이다니 상당히 파격적이지 않나요? 그렇죠. 그 발언은 정말 많은 걸 시사합니다. 단순히 암호화폐 중 하나가 아니라 금융 시스템 자체를 혁신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 기술로 보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예요. 게임 체인저요? 네. 미국이 이 기술을 통해서 미래 디지털 금융 시대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 오히려 더 공고히 하겠다는 그런 국가적인 의지를 드러낸 거라고 봐야 합니다. 단순한 금융 규제를 넘어서 국가 전력 차원의 접근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기술 패권 경쟁의 관점에서 봐야 하는 거죠. 인터넷 초기에 미국이 주도권을 잡았던 것처럼 이 새로운 디지털 금융 영역에서도 리더십을 확보하려는 겁니다. 사실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 패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잖아요. 네, 그런 시각도 분명히 있었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나 이 법안 내용을 보면 오히려 정반대의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반대 전략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준비금 요건을 다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법안이 1대1 달러 담보, 그리고 그 준비금의 상당 부분을 미국 국채 같은 달러 자산으로 보유하도록 요구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전 세계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사용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만큼 달러나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하게 된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의 확산이 역설적으로 달러의 글로벌 지위를 더 강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디지털 시대에 맞춰서 달러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확장하려는 아주 영리한 전략적 포석이라고 볼 수 있죠. 달러 시스템을 위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업그레이드하는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와, 정말 생각지도 못한 관점이네요. 달러를 디지털 형태로 확산시키는 효과랄까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 달러 CBDC 발행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민간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서 비슷한 효과를 얻으려는 거죠.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했던 약속,
미국을 암호화폐의 수도로 만들겠다는 발언도 다시 언급했어요. 네,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강조했죠. 이번 법안 서명이 바로 그 약속을 지키는 과정의 일부라는 점을 부각시킨 겁니다. 이건 어떤 메시지로 해석해야 할까요?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한 거죠. 관련 기업들이나 투자자들에게 미국은 여전히 기회의 땅이다, 혁신을 장려한다, 이런 메시지를 강력하게 보낸 셈입니다. 규제의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해하던 시장에 일종의 안심 신호를 준 거군요. 그렇죠. 동시에 정치적인 메시지도 담겨 있습니다. 이 법안이 사실 초당적인 합의를 통해 통과됐거든요.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있었는데 그걸 설득하고 민주당과도 협력해서 성사시켰다는 점을 강조한 거죠. 자신의 정치적 리더십과 협상력을 보여주려는 의도도 있었다. 네,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보수 진영 내 반대를 극복하고 중요한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성과를 내세우면서 다가올 선거 등을 염두에 둔 행보일 수도 있고요. 정말 다층적인 메시지들이 담겨 있네요. 기술 혁신에 대한 비전, 달러 패권 강화 전략, 산업 육성 의지, 그리고 정치적 계산까지. 맞습니다. 그래서 이 발언들을 단순히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배경에 깔린 여러 맥락 속에서 해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이 메시지들을 보시면서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진짜 의도는 뭘까? 이렇게 한번 곱씹어 보시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생각해 볼 거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그 영향과 전망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시죠. 법안 서명 소식 이후에 시장이 꽤 크게 반응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좀 들썩였죠. 암호화폐 전체 시총이 4조 달러를 넘어서기도 했고요. 물론 그 이후에 약간의 조정은 있었습니다만 그럼 앞으로 구체적인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법안 서명이 됐으니 이제 180일, 그러니까 약 6개월 안에 재무부 등 관련 기관에서 구체적인 시행령을 만들어서 발표할 겁니다. 세부 규칙들이 나오는 거군요. 네. 그리고 실제 발행자 등록이나 규제 적용까지는 대략 1년 반 정도의 유예 기간이 주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시행은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그럼 그 기간 동안 시장 어떻게 움직일까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규제 적응 과정에서 약간의 변동성이나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랄까, 규제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장기적인 전망은 대체로 긍정적인 편입니다. 긍정적인 요인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큰 기대는 역시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입니다. 명확한 규제 틀이 마련되면 그동안 관망하던 연기금이나 대형 자산운용사들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생기거든요. 신뢰도가 높아지니까 큰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기반의 ETF 승인 가능성도 더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현물 ETF처럼 스테이블 코인 ETF가 나오면 시장 규모가 훨씬 커질 수 있겠죠. 그렇군요. 반대로 우려되는 점은 없을까요? 단기적인 과열에 대한 우려는 항상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규제가 워낙 촘촘하다 보니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스타트업들에게는 규제 준수 비용이 부담될 수 있겠죠. 규제와 혁신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그게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겁니다. 발행사 입장에서는 이제 규제 준수 역량을 갖추는 게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된 거고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새로운 규제 환경 하에서 안정성을 담보로 한 투자 기회를 잘 평가해야겠죠. 한국 시장이나 기업들에게는 어떤 시사점이 있을까요? 우리나라도 지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 논의도 진행 중이잖아요. 이번 미국의 입법 사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겁니다. 네, 특히 글로벌 시장을 염두에 둔 우리 기업들이라면 미국의 규제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전략을 짜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미국 시장 진출을 고려하거나 혹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 지니어스 액트의 세부 내용과 향후 시장 단화에 발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의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미국의 지니어스 액트 서명 소식과 그 의미, 그리고 시장 전망까지 쭉 한번 짚어봤는데요. 정말 스테이블 코인이 제도권 금융의 중요한 일부로 자리매김하는 역사적인 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분명히 큰 변화의 시작점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단순히 규제가 생겼다는 걸 넘어서 이 법제화가 앞으로 어떤 새로운 금융 혁신을 촉발할지, 또 어쩌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경제적, 사회적 파장을 가져올지 계속 지켜보는 것이 정말 흥미로울 것 같아요. 그렇죠. 어쩌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돈의 흐름이나 가치를 저장하는 방식 자체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항상 예상치 못한 변화를 가져왔으니까요. 이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가 가져올 미래를 계속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당신께서 이 변화를 이해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깊이 있는 정보나 원본 자료가 궁금하시다면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 채널을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